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원님들 상당히 오래간만이시죠, 그죠? 일요일 날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문상도 이제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개인적으로 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상당히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하고 상당히 좀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한 10년은 된 것 같다고요? 아, 무슨 또 그런 거짓말을 하시고. 마르코다님 오늘 제 방송 거의 한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아니에요? 혹시? 혹시? 이게 그만큼 반가웠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반가웠다. 그만큼. 자연모드님 반갑습니다. 아, 마르코다님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혹시 오셨었어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다 좋은데요. 자연모드님 반갑습니다. 그 지금 방송에 와서 나름 또 활동을 하고 들으시는 회원님들은 방송만 보지 마시고 카페에서도 함께 지금 보시면은 뭐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리 활동을 좀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3단 양봉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뭐 이제 카페에서 이제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뭐 어린 동생들을 시켜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알아보지만은 뭐 어떤 걸 지금 보고 있냐면은 여기서의 어떤 활동 빈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수준이라는 게 보여요. 사람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성 수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만나봐야 그건 아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어떤 인성 수준이라든가 그걸 떠나서 그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제 종목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어떤 주식과 관련된 실력들이 처음에 왔을 때랑 처음에 남겼을 때의 글이랑 요즘 남기는 어떤 그런 글들을 한 번씩 제가 비교를 해볼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자주 제 눈에 띄시거나 아니면 여기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 이런데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이든 잡담 게시판이든 이런 데서 이제 나름 활동을 하는 것과 어떤 지금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글을 남겼을 때 그 실력과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실력 향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될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 마음속의 상상일 뿐이고 내 상상이 좀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걸 좀 알아볼 때는 여기 있는 글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활동을 그래도 좀 여기서 하는 분들이 그 글의 수준이 처음 가입을 카페 와서 했을 때랑 요즘 남기는 글들이랑 읽어보면 수준이 많이 달라요.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카페에서 나름대로 이 웹젠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가지고 전고 돌파랑 어떤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웹젠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오늘 달성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남긴 어떤 뭐 종목과 관련된 글들을 보면은 사실상 지금보다는 수준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떨어지는 건 맞아요. 솔직히. 아, 그러면은 상당히 종목을 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좋아졌을까? 왜 좋아졌을까? 그런 걸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저희 내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스파더맨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을 남기는 게 나름 좀 부담스럽답니다. 나름 부담스럽다. 글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뭐 잡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글을 남기는 거는 뭐 남길 수도 있는데 여기 특히나 이런 어떤 종목과 관련된 어떤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 글을 남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우냐? 뭐가 부담스러우냐? 이러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분석을 해서 올린 글인데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분석을 해서 올린 글인데 왠지 다른 사람한테 태클을 당하는 것도 태클을 당할까봐 요것도 이제 조금 두렵고
댓글로 내가 볼 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글이 막 올라오면은 뭔가 좀 상처받죠, 그죠? 그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좀 화날 수도 있어요. 좀 화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두려움도 좀 있고, 그런 두려움은 둘째 치고, 첫 번째 두려움은 내가 올린 이런 글로 인해 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이 그것만 보고 매매를 해버림으로써 좀 손실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은 어떤 자기 자신의 의견, 자기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이 목적부터 알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추천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게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만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남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대신에 약간의 용기만 발휘하면은 다른 사람은 이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자, 우리가 막말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의 왕따예요. 왕따입니다. 어디 가서 주식한다라고 말도 못하고, 특히나 큰 돈을 버신 적이 없는 분들은 더욱더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말은 절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 곳도 없어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어디 가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회원님들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심지어 집안 식구들에게마저도 속이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인 경우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상황이 대부분 그런데, 집에서 주식한다고 그러면 난리 나는 집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남의 의견을 들어보고 남의 생각을 진짜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말 그대로 인터넷 선만 깔려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 까놓고 막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놓고. 그죠? 내 생각은 이렇다. 아, 내가 봐도 이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어떤 책임감, 혹시나 내가 올린 종목을 가지고 누군가가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진 않을까, 그거는 그 글을 보고 거래를 한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거는 글을 남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글을 남길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글을 남기진 않겠죠. 카페 내에서 스태프들도 야, 이거는 의견 글이 아니라 일방적인 종목 추천에 가까운 글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글은 제가 지워버립니다. 그런 글은 지워버려요. 막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이라는 둥,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둥, 와, 이거 사면 무조건 수익 날 것 같다라는 둥, 그런 카페 어디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회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님들 스스로가 지금 글을 올리실 때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그랬는데,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카페에 글을 올리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름 더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태클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신경 쓰이니까 태클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종목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는 그런 경우도 생기실 겁니다. 맞나요? 그런 감정을 나는 느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글 올리신 분 중, 글 올리기 전에 아마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본인의 실력 향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요인들이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실력을 더 빨리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어느 순간 본인만의 깨달음을 팍 얻어가지고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신 그런 분들도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혼자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긴장감, 살짝 느껴진 어떤 그런 중압감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매매에 신중하게 만들고,
글을 신중하게 쓰게 함으로써 실력 향상과 그 다음에 종목 선구안, 종목을 조금 더 깐깐하게 보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 것이다 라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회원님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르코다님 절에 들어가서 득도를요? 아유 무슨 또 절까지 가요. 뭐 절에 인터넷선이 깔려 있어야지. 주식하는 사람이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절에 인터넷선이 있겠어요 어디? 뭐 스님들이 주식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와서 뭐 주식에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돈을 벌었다 이러면은 거의 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거의 반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말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오늘은 그 매매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 기법을 카페에 이제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카페 오셔가지고 자 공개 기법을 누르면은 상당히 많은 매매 기법들이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아마 앞으로도 더 공개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볼린저 밴드 2도 앞으로 조만간 또 공개가 되어서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쓰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 돌파 1, 2, 3 뭐 볼린저 밴드 1, 2 그 다음에 뭐 또 투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시게 될 어떤 지지와 저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더욱더 많은 회원님들이 접근을 하시고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거인데 될 터인데요. 자 그러면은 깡까랑님 반갑습니다. 여기 오셔서 이제 보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가 어느 정도 비슷한 매매 기법과 그 매매 기법을 약간 튜닝을 해서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ASD 3000님 반갑습니다. 비슷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 같은 주식시장에서 딱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어디서 승부가 갈리느냐 이제 조금 더 종목을 신중하게 골라줄 필요가 있겠죠. 누가 좀 더 좋은 종목 예를 들어서 야구로 치자면은 좀 좋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을 좀 걸러내는 그죠? 좀 더 이제 좋은 공이 날라올 때 소위 말하는 직구로 날라올 때 요걸 좀 잘 보는 사람들이 좀 더 괜찮은 성적을 뽑아낼 수 있겠죠. 뭐 홈런을 치든 안타를 치든지 간에 그죠? 야구로 설명을 하면 아마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하면 선구안이 좀 좋아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막 휘둘러 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매매 기법에 걸려들더라도 다 같은 종목은 아니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종목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였나? 자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모텍. 자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니까 자 뚫고 올라오니까 야 이 종목을 볼린저 밴드라는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 종목을 이렇게 관심 종목이 자 요날 장 마치고 발견했을 때 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자 관심 종목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1 매수 타점이 안 나오기는 했지만 자 이런 종목과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과 그 이외에 다른 또 좀 예시를 들자면 또 다른 어떤 종목들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요 종목에서 좀 고르는 건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요런 거하고는 틀려요. 틀립니다. 아까 방금 보셨던 아모텍이 볼린저 밴드에 등장을 한 거랑 자 이거하고는 틀려요. 상당히 틀립니다. 상당히 틀려요. 분명히 똑같이 둘 다 지금 놓고 이렇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갔는데
뭐가 틀릴까? 뭐가 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틀릴까? 도대체 이게 뭐 틀린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일단은 핵심만, 요점만 먼저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자, 이때가, 지금 9월 저 종목이 나타난 시점이 9월 19일이었죠, 9월. 그러니까 저 종목이 나타난 시점이 거의 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점. 이 시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 주간에 나타났겠죠, 저 종목이. 요 주간에. 자, 그 다음에 아모텍. 아모텍을 보시면은, 자, 아모텍이, 자, 회원님들이 요 자리, 자, 요렇게 종목이 나왔을 때, 요걸 갖다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다 이거예요. 관심 종목으로. 자, 요 종목이 등장을 했을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뭔가 좀 틀립니다. 뭔가 좀. 그럼 뭐가 틀리느냐.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주가 상승에 좀 걸리적거릴 만한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죠. 주봉상에도. 주봉상에도 자, 위로 이제 주가가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걸리적거릴 만한 이런 이동평균선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를 우리가 자, 이렇게 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이 요 구간대에 보시면은 가까운 구간대에 강력한 매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매물.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자리. 이 자리 무너지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죠. 이 주식이.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거래량이 터져 있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한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살짝 아래로 꺾여버리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목은 회원님들이 오늘 요 종목이 갭 띄우고 자, 갭을 띄우고 시가를 자, 이렇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머리를 맞고 이렇게 부딪혔을 가능성이 부딪혀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인즉슨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폭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요 정도, 길어봐야 요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되시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예상 수익치가 생각보다 상당히 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볼린저 밴드 종목이 여러 개가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 개가 1, 2, 3가 막 여러 가지 1, 2, 3번 종목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빼버림으로써 관심 종목의 숫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압축시킬 수가 있겠죠. 종목 수를 더 압축시킬 수가 있다고. 압축시킬 수가 있다. 맨날 거래를 하는 게 여기 앉아있는 회원님들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이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신 이유가 맨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목적은 그게 아니라 자, 회원님들이 좀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은이님 반갑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에 오신 것이지 뭐 단순히 맨날 뭐 사고 팔기 위해서 뭐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일부 회원님들은 그저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신 분들도 계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대강 감 오시죠? 그죠? 맨날 거래한다고 해서 맨날 수익 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맨날 거래를 하게 되려고 하는 자신을 한 번쯤 느끼시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 단타 매매에 빠져들다 보면은. 그걸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경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종목을 압축하는 거예요. 내가 딱 때렸을 때 안타를 칠 수 있을 만한 공을 좀 걸러내는 게 그죠? 강력한 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자, 여기서 나는 야구를 본다 하시는 분들 1번 혹시 TV나 아니면 이런 데서 뭐 야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야구를 보는 측에 속한다 하시는 분들 아마 이분들은 제 설명이 이해가 조금 쉽겠네요.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무조건 눈 감고 휘두르다시피 휘두르면은 그래서 막 계속 뭐 삼진 아웃을 겁나 잘 당해. 어쩌다가 홈런을 쳐주긴 하는데 그 홈런 무조건 나가면 거의 아웃이라 속 터지겠죠. 그러면 그죠? 그럼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 구장에서 또 그냥 소주 먹고 야 이 개 뭐 어쩌고 저쩌고 씨 내가 나가서 지금 빨래방망이로 쳐도 그거보다 잘 치겠다는 둥 막 꼬장 부리실 회원님들 여기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젓가락으로 때려도 내가 그거보단 잘 치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철조망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막 한 번씩 그 TV 카메라에 막 잡히고 그런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 그런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지역 발언들 하시면 안 돼요. 마르코다님. 아까부터 이야기하시는 수위가 살짝 높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제 방송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걸러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걸러내셔야 된다. 걸러내셔야 된다. 자, 그럼 아까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아까 어떤 거였죠? 오로라였나요? 뭐였더라? 예. 오로라였나? 뭐였나? 아까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갑자기 까먹었다. 기억이 안 난다. 웹젠이었나? 자. 자, 이렇게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종목. 자, 요 종목도 볼린저 밴드를 뚫었죠. 그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 거의 차트를 1년치를 지금 놓고 보고 있는데 거의 1년치를 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위에는 일봉상 뭐 걸리적거릴 만한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맞습니까? 걸리적거릴 만한 매물대가 올라갈 때 있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다소 좀 걸리적거릴 만한 매물이 별로 없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봐버리면은 뭐 또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멀리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너무 멀리 있고 이렇게까지 보고 단기 매매하면서 여기까지 차트를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가장 최근 몇 달 이 정도만 한 두어 달, 서너 달 요 정도만 보신단 말이에요. 보통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저렇게까지 멀리 보실 필요는 없어요. 또 무슨 중장기 막 투자 이런 거 하실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걸리적거릴 만한 어떤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회원님들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 고점이니까 직전 고점이니까 자, 여기다가 줄 그어놓고 여기 오면 매수해야지 하고 계속 기다려버리면 그죠? 아예 영원히 안 오지. 지금 영원히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그죠? 아예 여기서 그냥 한 1년 기다리지. 왜 1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죠? 우리 회원님들 제 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을 언제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언제까지 계속. 언제 내려올 줄 알고 제가. 강하게 가는 종목은 그 강하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자 이렇게 조정 없이 거진 이렇게 강하게 가느냐.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보시면은 일단 주봉상 걸리적거리는 이평선이 없어요. 저 종목이 등장했을 때 주봉의 위치가 요거거든요. 위에 보시면 걸리적거릴 만한 자 주봉상 걸리적거릴 만한 이평선도 없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봐도 자 최근 향후 요 몇 개월 이내에 걸리적거릴 만한 어떤 요렇게 뾰족 솟아 올라와 있는 요런 식으로 뾰족뾰족 솟아 올라와 있는 어떤 이런 매물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이런 것들이 종목이 훨씬 더 잘 간다고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는 본전 회복성 매물이 없다고요. 본전 회복성 매물들. 내가 산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때려야지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지금 당장에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의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복습도 할 겸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딱 터졌고 한마디로 이 종목의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어떤 이슈, 그죠?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이슈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러한 이슈, 뉴스로 인해서 이 종목이 수급이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될 것인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막 오르다 보니까 이 종목을, 그죠? 미처 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요 윗꼬리, 요 구간에 뭐 물려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이제 단타로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가 이게 막 짱대 양봉 나오니까 야, 이거 내일 또 가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뭐 달려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얼마 전까지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그랬겠죠, 그죠? 요런 거 막 올라가니까 막, 자, 보세요. 요런 거 막 이렇게 종목 올라갈 때, 요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우리 회원님들 요렇게 올라갈 때, 종목이 올라가니까 막, 이거 막 더 간다고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추격 매수했다가 이렇게 밀리니까 이거 밀린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손절을 하죠. 여기서 음봉으로 누르니까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종목이 이렇게 막 올라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멘붕이 오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이게 바로 뭡니까? 양이죠. 그죠? 양봉, 그 다음에 음봉, 조정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번 땡겨주고 눌러주고 다시 땡겨주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겠어요? 일단 요 현상부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자, 한 번에 지금 보시면 짱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어지간하게 꼭대기에서 사지 않는 이상은 요날 가장 최근에 거래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수익이 나고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어지간하게 여기 꼭대기에서 사지 않은 이상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을 거라고. 팔고 싶다 이거예요. 팔고 싶다. 팔고는 싶은데 왠지 더 갈 것 같아. 마음속에서는 팔고 싶어요. 이쯤에서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에서 차익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왠지 또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약간 갈팡질팡해요. 갈팡질팡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뭔가 팔만한 빌미가 뉴스가 터져버리면 그 매도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촉발돼 버리겠죠. 예를 들면 뭐 단기 악재가 살짝 나온다라든가 가벼운 악재가,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미 증시가 요렇게 좀 빠졌다라든가, 그럼 안 그래도 차익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요런 뉴스라든가 미국 증시가 좀 빠져버리면 팔고 싶은 마음이 더 촉발돼 버리겠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자, 7번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되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매도 물량이 막 어디서 우두두두둑 막 쏟아져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수급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매매 방식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어떤 추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주가 조정 받을 때 사는 것보단 많이 오르는 종목일수록요. 왜냐하면 조정이 아니라 아예 그냥 미친 듯한 폭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요 종목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간에 이제 약간 좀 힘겨루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을 멋모르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자, 본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막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위에서 이제 잘못 매수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죠? 흔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 매수한 가격에서 몇 프로 빠지면 손절, 이러니까 요쯤 빠져버리면 전일 종가에서 지금 이 종목이 보니까 한 7% 빠졌는데 한 이쯤 빠져버리면 대부분 손절을 쳐버린다고요. 손절을 딱 쳐버리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종목을 지금 잘 보시면은, 자, 잘 보시면은 요 구간에, 그죠? 요 구간에서 보시면 어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강력한 저항대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딱 뚫고 올라버렸죠,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딱 조정이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요렇게 반등이 나와버렸죠. 맞나요? 자, 요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버렸죠. 맞나요? 그죠? 살짝 조정받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강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다 본의 아니게 털려요. 여기서 본의 아니게. 그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생겨요? 주식을 내가 사면, 자, 여기서 내가 사면 주가가 내리고, 내가 여기서 팔면 오르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어떤 주가 상승의 원리라든가 눌림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여기서 이 종목은 끝났어. 이제 더 못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매도를 때려버리겠죠. 차익 실현에 나서겠죠. 근데 이 종목을 계속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기 매수세. 아, 과연 이 자리를 뚫을 수 있을까?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자, 근데 이 종목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막 뉴스가 나온다라든가 이슈가 터지면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 갈 거다.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요 구간에서의 주가 하락은 단순 조정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버리면 자,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혹은 단타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면 최근에 요 자리에서 운 좋게 잡아서 수익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종목이 조정을 살짝 겪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이 구간에서 미처 매수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 이 종목이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방향을 이렇게 위로 꺾어버리게 되겠죠.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매도세의 물량을 다 잡아들이면서 위로 방향이, 자, 매수세가 이제 매도세를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무슨 뉴스가 나왔다. 뭐 앞으로 뭐 연말에 어떤 대작이 나올 예정인데, 아, 그게 뭐 엄청난 히트를 칠 것 같다더라. 뭐 벌써 중국 쪽에서 계약을 하자고 난리라더라. 이런 소식이 만약에 솔솔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야, 이게 이 정도 뉴스가 있고 이 정도 소식이 있는데 연말에 또 게임 시즌이 막 찾아오고 하면 이 종목이 훨씬 더 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서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모양이 어떤 식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양을 선으로 이어서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마치 알파벳 N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갖다가 뭐 N자형 파동이라는 동, 눌림목이라는 동, 뭐 여기서 이럴 때 사줘야 된다라는 동, 다소 두리뭉실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눌림목의 원리에 대해서 뭐 블로그, 카페, 각종 증권 방송 들어봐도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회원님들도 여기 와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상한가 세븐님, 무한체기님, HS님 어때요? 이런 그림이 왜 형성이 되는지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현상은 뭐다? 보통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고가권에서는 눌림목이 안 나와요. 폭락이 나와버려요. 고가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엄청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 회원님들이 이렇게 놓고 볼 때 계속 종목이 계속 올랐다 이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수익 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 동안 이 종목이 이제 못 오를 만한 이유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제 이 종목을 다 가지고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종목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이 종목을 다 갖고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들어오려고 해도 이 주식의
물량이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많이 팔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주식을 비싸게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눌림목을 구사할 자리와 돌파 매매를 구사할 자리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보다 어떤 단기 악재라든가 단기 주가 조정에 의해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보다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싶을 건데 살짝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듣고 재빨리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살짝 빠지겠죠. 근데 주가가 살짝 빠지니까 이게 무슨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 자, 나머지 사람들도 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가가 더 빠져. 그 소식으로 인해서 더 빠졌어. 근데 자꾸 빠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군중들도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겠죠, 이제. 슬슬 불안해지면서 가뜩이나 차익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집단 현상이 일어나겠죠. 집단 매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한마디로 뭐다?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붕괴가 돼버린다고요. 붕괴가. 그러면서 폭락으로 이어져 버린다고요. 대강 이해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지금 이 단계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회원님들이 한 번씩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눌림목으로 들어가야 되나? 볼린저 밴드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전혀 가장 최근에 어떤 요 부분들에 걸리적거릴 만한 어떤 그런 매물대가 없다. 걸리적거릴 만한 매물대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처음에 볼린저 밴드로 일단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일단 처음에는 내가 이거 볼린저 밴드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선택안 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갭을 못 띄우거나 갭을 못 띄우거나 아니면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으면, 자,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으면 저점 매수로 접근하자. 자, 요렇게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맞나요? 자, 이 종목이 회원님들이 아침에 보고 있는데 갭 상승이 이렇게 아침에 딱 나오더라. 갭 상승이.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은 그러면 볼린저 밴드 1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반대로 시가를 제대로 뚫지를 못하고 요 종목이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자, 요런 자리까지 주가가 살짝 빠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구간에서 그죠? 저점 매수로 밑꼬리 부분에서 자, 요렇게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상당히 원리는 간단하다 이거. 상당히 원리는 전략을 세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자, 이렇게 종목이 자,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던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자,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요 다음날 갭 상승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갭 상승. 갭 상승이 나왔다가 자, 전일 종가 부근 혹은 전일 종가나 자, 전일 종가 아래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죠. 요렇게 종가나 혹은 종가 아래로 조정을 받았다가 어째? 자, 반발 매수세가 자,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자, 아래 꼬리를 달고 요 종목이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점점 자, 위로 올라가겠죠. 자,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렇게 시가를 뚫고 올라가 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양봉으로 요렇게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장중에. 그죠? 양봉으로 요렇게 시가를 뚫어주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회원님들이 어떻게
시가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맞나요? 요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그죠? 예,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복습을 좀 잠깐 한번 했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요, 예습이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주식에 무슨 예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점성술도 아니고. 그죠? 무조건 주식은 예, 복습이에요, 복습. 자, 그래서 요 종목을 회원님들이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매매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자,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자, 보시면은 강한 상승세가 이렇게 이어졌을 때 자, 이렇게 강하게 때려줬을 때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봉상에서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도 걸리적거리는 매물이 없을 때 종목은 어떻게 된다? 많이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자, 주식 기본서에서도 다 배운 내용이에요. 다 배운 내용. 근데 왜 이걸 못 따르느냐 하면은 너무 일단 오래전에 배우셨고 너무 간단한 기본이다 보니까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지.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죠. 맞나요? 너무 오래 배웠고 너무 오래전에 배웠고 이제 이것은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당연시 여기게 되면은 그걸 신경을 못 쓰고 캐치를 못하고 살짝 제끼게 돼버리죠. 간단한 예로 뭐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 앞이다. 근데 애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30km로 20km로 서행 잘 안 해요. 보통 한 4, 50km로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죠? 한강자이님?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신문 합니다. 이런 식으로. 꼬꼬로 마치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확 그냥 한 100km 밟는 거 아니야 또? 날아가라고 막. 그 다음에 막 안전벨트도 잘 안 하신다거나 특히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려요. 그러다 허리 이러면서 막 임산부도 아니고 허리 이렇게 막 이렇게 배 내밀고 허리 막 이렇게 막 꺾여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러다가 망합니다. 예,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시면 망해요. 자, 인피니트 헬스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주봉상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이평선이 있는 종목들은 보시면 얼마 못 올라가고 자꾸 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얼마 못 올라가고 자꾸 밀리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압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가격대들이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압박감이. 이해되세요? 우리 회원님들? 요 가격대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설사 매수 타점이 여기서 볼린저 밴드로 매수 타점이 좀 나왔다 손 치더라도 자, 여기서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 종목이 만약에 매수 타점이 좀 나와가지고 자, 여기서 시가를 돌파하는 요런 봉이 나왔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매수를 하셨다 손 치더라도 요 구간에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먹어봐야 얼마 못 먹고 여기서 머리를 맞고 밀리거나 여기서 머리를 맞고 밀려서 물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대 수익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본의 아니게 좀 비효율적인 종목이 돼버릴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 회원님들.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봉 차트를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주봉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셨을 때 주봉을 보셨을 때 아 이렇게 위에 걸리적거리는 이평선들이 있고 자주 여기서 이렇게 밀리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이평선 아래에 종목이 좀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옆으로 제쳐놓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종목을. 그러면은 요때 종목이 이렇게 딱 등장을 했다. 이렇게 상한가로 뿅 등장을 했다. 근데 이렇게 상한가로 등장한 날이 언제냐? 요 날이 보면은 10월 27일이에요. 10월 27일. 주봉상으로 보면은 상한가로 뚫고 올라간 날이 이쯤 되겠죠. 이쯤. 주봉상 아마 주봉상 이날은 주봉상 요렇게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요렇게 저때 당시 주봉의 모양은 요렇게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렇게 올라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한가로 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상한가를 치면 어떻게 돼요? 상한가를 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완전히 상한가 꼭대기에서 안 산 이상은 수익을 보고 있겠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어지간해가지고는 상한가에서 따라잡지 않은 이상에야 어지간해서는 수익을 다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특징을 보자 이거. 이 종목의 특징을. 상한가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치고 나면 조정을 받는다고요. 이 종목은. 상한가 친 종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세력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한가 치고 나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상한가 치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 그냥 사지 말고 기다리자. 이 구간까지 그러면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자. 여기 전 고점 거래량 터진 요 구간. 그죠? 요 일대. 회원님들이 지금 모양으로 보셔도 요 일대가 저항대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일대가 저항대이니까 그러면 기다렸다가 주가 조정 나오면 그리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요 윗꼬리. 그죠? 요 윗꼬리에 물려있는데 손절 안 치고 있는 일부 개인들도 있겠죠. 일부 개인들. 여기서 손절 안 치고 진짜 버텼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털고 나가신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저걸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걸 또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서 물렸는데 역시 종목을 믿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털었다. 이러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나중에 다 망해요. 나중에 다 망하고 이제 뭐 집에 가가지고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아직까지 당신이 나한테 주식 투자 잘 해보라고 한 3천만 원 줬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여보 당신이 준 3천만 원 중에서 내가 비록 다 잃었지만 아직 나한테는 100만 원이 남아있어. 자기가 무슨 명량이야 뭐야 도대체. 그죠? 나한테는 아직 이 한 마리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좋아라 하겠다. 그죠? 참 좋아라 하겠어. 완전히 그냥 멘붕이지 멘붕. 그죠? 아주 그냥 멘붕이 되는 거지. 아주 멘붕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종목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상한가로 그것도. 그러면은 그냥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여기 이렇게 딱 눌러주면 요 자리에서 사는 거죠. 그죠? 실제로 진입을 했고 또 여기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뭐 최저점에서 사고 그럴 노력하지 마세요. 최저점을 누가 어떻게 알아. 매번 최저점을 맞출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요 종목들은 특징이 보시면은 요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반등을 좀 잘 주고 떨어지죠. 그나마. 그러니까 요 종목의 습성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눌릴 때 사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요렇게 준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매매의 가닥을 좀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매 기법으로 종목을 고르실 때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주봉으로 만약에 좀 걸리적거리더라. 그리고 이제 막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을 좀 하면서 치고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눌림목으로 어떤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주가가 살짝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보시고, 자, 걸리적거리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자,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더라. 이런 종목들은 여기까지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다렸다가는 못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가 뭐 시가 돌파 1이라든가 볼린저 밴드 2라든가 시가 돌파 3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이제 매매 기법을 점점 더 많이 알고 계시다 보면 내가 어떤 매매 기법을 써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두 개 다 쓸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좀 더 전략을 간단하게 세우려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걸리적거릴 때는 이렇게 위에 매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얼마 못 먹으니까 이 종목을 살짝 조정받을 때 사자. 살짝 조정받을 때 최대한 가급적이면 저점에서 사면은 그래도 반등 줄 때 올라가면은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눌림보다는 주가가 단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폭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년 내내 계속 올랐어. 한 수백 프로가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익 실현이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눌림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추가 수급, 뭐 시가 돌파 3라든가 볼린저 밴드로 들어가갖고 짧게 단타로 좀 보고 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회원님들 확실히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감이 좀 잡히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을 야, 이건 눌림이다 하고 들어갔다가는 그저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이 막 지금 한 10%가 막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막 눌림이다. 눌림인 줄 알고 혼자 좋아가지고 막 그런 종목 사놓고 혼자 좋아가지고 막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혼자 그죠? 혼자 이러고 있겠지. 좋아가지고 막 이거 내가 좋은 거 잡았다고 지금 좋은 거 잡았다고 또 그러고 있겠지. 혼자 좋은 거 잡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종목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종목이 왠지 이거 내가 봤을 땐 눌림인 것 같아. 아니면 조종인 것 같아 해서 여기서 이제 잡았다고. 운 좋게 여기서 잡았다고 이제 좋다고 그냥 수익 날 거라고 큰 소리 쳐놨는데 갑자기 종목이 그냥 이렇게 밑으로 그죠? 이렇게 밑으로 미친 듯이 빠지면은 망하는 거지 뭐. 그냥 순식간에 그죠? 사람 인생 그냥 뒤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을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추가 수급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급, 소위 말하는 어떤 볼린저 밴드라든가 시가 돌파 3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짧게 단타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되는, 이제 막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그런 종목들은 다소 뭐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저점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막 뚫고 올라가서 일봉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뭐 주봉상에 걸리적거리는 이평선이 있다라든가 그런 거는 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뭐 최저점을 잡으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싸게 사서 반등 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시가 돌파 1, 2, 3라든가 볼린저 밴드 1, 2 이외에도 어떤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우치고 계시면은 매매가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게 되겠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회원님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지시겠죠. 맞습니까? 다양한 전략을 또 구사를 할 수 있고 종목도 좀 더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제가 그 카페에도 이제 글을 올려드렸는데 그 회원님들이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들을 때는 알겠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의 단점이 그거예요. 단점이 일반 기존 우리 카페에 있던 매매기법 시가돌파 1, 2, 3 볼린저 밴드 1, 2보다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이 뭐냐? 단점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죠. 저도 그 단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힌 바이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뭐 확률이 안 나온다 안 맞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 맞죠. 잘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개미S의 차트 공략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내일 되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모르겠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같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그죠? 여기 많은 분들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의견들이 비슷해요. 같이 하고 같이 장중에 매매를 하고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종목을 뽑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집에 가서 혼자 뽑으려고 하면 이게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혼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볼 때는 표정이 이래요. 표정이 이래. 그죠? 내일이라도 당장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이죠. 그죠? 뭔가 비기를 터득한 것 같은, 그죠? 뭔가 자기만의 어떤 독보적인 무공을 터득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딱 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도. 대부분들이 비슷해요, 대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단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차트를 좀 보고 적응을 하려고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회원님들이 여태까지 카페에서 배우신 시가돌파 1, 2, 3, 볼린저 밴드 1, 2가 만약에 뭐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가나다라, 마바사 수준이라면은 이 지지와 저항은 이제 한마디로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문장을 구사.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기역, 니은, 디귿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하게 그냥 한 달, 두 달 연습해서 내가 이걸 완벽하게 구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 먹어버리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에 또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어설프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이 개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겠죠. 그죠?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종목이 은근히 또 많이 나와요.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본의 아니게 매매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또 매매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매매가 빈번하게 많아지고 잔손절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오히려 그것이 괜히 엄한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좋은 점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세상에 좋은 것만 갖추고 있는 게 진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회원님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세상에 좋은 것만 완전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물건이고 어떤 약이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만약에 장점만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거의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장점은 없어요.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일부 단점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사전에 인지를 하고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아,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걸 알고 써야 되겠죠. 알고. 근데 그런 단점들은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금융계, 뭐 증권이든 은행업종이든 이런 금융권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지금 질타의 대상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장점만 얘기하니까. 뭐든지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말을 믿고 굉장히 희망만을 꿈꾸면서 다가왔는데 이 주식시장에 다가왔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망하기도 하고 뭐 불량 채권을 팔아먹기도 하고 별의별 뭐 사기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어떤 매매 기법이 있는지 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걸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장점과 단점 사이를 살짝 보완을 좀 잘 해가면서 서로 좀 절충을 하면서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직장인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지선 그어놓고 그 자리에 오면 매수하면 되니까 종목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 돌파 이후의 눌림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직장인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기다렸다가 사면 되니까. 자, 반면에 문제는 돌파 매매와 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예 안 와버리는 경우도 종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왜 지금 안 보이지? 갑자기 또 똥도 약에다 쓰려니까 없다고 참 진짜 환장하겠네. 모르겠다. 못 찾겠어요.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고 훅 날아가는 걸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보인다.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진짜 쓰려고 보니 없네. 쓰려고 보니 어디 간 거야. 아무튼 나중에 찾아갖고 올게요. 아무튼 자, 계속해서 조정만 기다려가지고는 매수를 할 수 없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돌파 매매를 이용을 해서 추가 수급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상황과 시장 상황,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에 맞는 그런 매매 기법과 매매 전략을 적재적소에 꺼내서 쓰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런 매매 기법과 매매 전략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려면은 일단은 아까 이야기 드린 볼린저 밴드 1이라든가 시가 돌파 1, 2, 3,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뭘 쓰든가 말든가 하지 않을까요? 우리 회원님들, 그죠? 이런 걸 써야 된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게 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뭔지를 알아야.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원님들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카페에 충분히 보시면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강의 동영상 요거랑 그 다음에 공개기법 요거 게시판, 공개기법 게시판을 통해서 회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열어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회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말고는 이제 제 영역 바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충분히 꾸준히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매매기법을 공부를 하시고 시행착오도 물론 중간에 겪으셔야 되겠죠. 시행착오 없이 나는 성공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요렇게 3일간에 3일 정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감기도 걸리고 그 다음에 문상도 다녀오고 이래가지고 방송을 좀 쉬었었어요. 그건 아마 회원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쪽지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연락이 한 번씩 드물게 좀 오실 때가 있어요. 어떤 연락이냐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한 4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3일만 하느냐, 하루나 이틀 더 늘려가지고 무슨 어떤 다른 인터넷 스포츠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토크 방송처럼 한 5일씩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방송을 할 때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방송보다도, 어떤 증권 방송보다도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에 무리도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이거는 둘째 떠나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주식 강의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어떤 토크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약간 좀 기술적인 면과 학문적인 면도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맨날 할 수는 없어요. 소위 말하는 소재 고갈이 일어나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스포츠 중계면은 그냥 지금의 움직임을 그대로 묘사를 하면 돼요. 아, 지금 공을 뭐 가운데로 돌리고 있다라는 둥. 아, 지금 뭐, 우리 선수 누가 슈팅을 때렸는데, 아, 지금 골대를 맞고 튀어나옵니다. 그냥 이대로 어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되지만, 주식 이거는 뭘 하겠냐고요, 뭘 하겠어요. 회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회원님들이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세요. 과연 얼마나 걸리나. 이거 하나에 소비되는 시간도 사실상 많이 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번 한 4시간씩 해보니까 좀 지치면서 제 스스로도 지치면서 어떤 전체적인 제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오늘은 자꾸 쉬고 싶다. 아 오늘은 안 하면 안 될까? 아 이제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동영상도 이미 충분히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뭐 여기서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한 번씩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차라리 더 쉬자. 쉬엄쉬엄 하면서 차라리 더 길게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앞으로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더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내렸어요.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반짝 1, 2년 제가 하고 뭐 이제 동영상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알아서 각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2번, 3번 하면서 내용을 좀 더 저는 내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단순히 뭐 이 종목 좋아 보이네요. 아 내일은 이 종목이 상한가 갔으니까 뭐 이건 눌릴 때 공략하고 봐봐 이건 내가 이 종목 올라간다 했잖아. 이거 왜 안 샀어?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의 방송은 365일 맨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방송에서 뭘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뭘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방송은 아무리 무료 방송이라 할지라도 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런 방송을 볼 사람들도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야 뭐 하도 볼 게 없으니까 뭐 그런 주식 방송이라도 봤다 치지만은 이제는 워낙 재밌는 뭐 케이블 방송도 많고 워낙 재밌는 취미거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주식 방송도 배울 게 없고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진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방송은 외면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도 회원님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도 나누고 예, 즐겁게 방송을 하고 싶고 제 나름대로도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 재미와 보람도 찾고 싶기 때문에 제가 방송 시간을 좀 이렇게 예, 좀 요렇게 요렇게 좀 늘어뜨려 가지고 중간중간에 요렇게 예, 제 나름대로의 좀 쉬는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대강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좀 쉬엄쉬엄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쉬엄쉬엄 가자. 예, 저도 이렇게 회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지금 속으로는 이러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아 됐다. 드디어 아 됐다. 명분을 찾았다. 드디어 설득에 성공을 했다. 다행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저도. 자, 예, 아무튼 뭐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우리 회원님들하고 계속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 늦은 시간